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강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30평 남짓한 반지하 방.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 습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개고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봅니다. 쉰둘이라는 나이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작은 혼잣말을 남기고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중랑구 전통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채소 장수들의 호객 소리, 생선 손질하는 칼소리, 떡집에서 풍기는 찐득한 김. 민준의 분식집은 그 한켠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이네. 옆집 슈퍼주인 선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떡볶이 4,000원, 김밥 3,000원, 라면 3,500원.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녀의 손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떡을 썰고 고추장을 푸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쳤습니다. 도박 빚이 1억을 넘어섰을 때 그는 한밤중에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집도 차도 퇴직금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전세금으로 이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게 7년 전이었습니다. 이모, 떡볶이 하나요. 학교 가는 길에 고등학생들이 가게 앞을 지나며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떡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고 돈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군가 맛있어요라고 말하면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민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고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 그녀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붙였습니다. 밥 한 공기에 간장을 뿌려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이 필요했습니다.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엔 이름이 1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가 학교를 떠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비톡촉 전화를 피하느라 번호를 바꾸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야. 그녀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만 진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이모, 떡볶이 파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하며 눈물 흘리던 제자들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좋아졌어요. 졸업식 날 꽃다발을 건네며 울먹이던 아이들.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아득했습니다. 민주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간 페인트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고 떡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한 남자가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낯익은 얼굴, 낯익은 이름, 그리고 금기의 시작. 다음 날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거품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는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그를 알아봤습니다. 태호야? 윤태호. 18년 전 그녀가 담임을 맡았던 2학년 7반 학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무언가 지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랐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동네에 살아요.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가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태호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뭘 드릴까? 떡볶이요. 예전에 선생님이 소풍 때 싸오신 김밥 생각나요.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떡을 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8년 만에 만난 제자.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떡볶이를 내오자 태호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선생님 손맛이에요. 많이 먹어라. 민주는 짧게 말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떡볶이를 먹으며 가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보다시피 저는 배달 일 하다가 다쳤어요. 오토바이 사고. 지금은 쉬고 있고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의 바지 아래로 보호대가 보였습니다. 많이 다쳤니?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자주 가게에 왔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번. 점심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저 그래.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떡볶이가 잘 팔릴 것 같은데 태호는 말이 많았습니다. 민주는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짧게 대꾸하거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려요. 가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 이런 걸? 그냥요. 선생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요. 민주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계산대 옆에 놓았습니다. 태호는 웃었습니다. 예전 고등학생 때처럼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늘 빛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옛날 일인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선생님 수업 들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집에선 맨날 싸우고 학교도 재미없었는데 선생님 수업만은 기다려졌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새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들면 잠깐씩 들르렴. 떡볶이라도 먹고 가고.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방해 안 돼요? 아니,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늘 빛이었어요. 7년 동안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고 그저 떡볶이 파는 이모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민주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불편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호는 또 왔습니다. 이번엔 문을 닫을 시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설거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넌 다리도 안 좋은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태호는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민주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책 읽으세요? 아니, 요새는 안 읽어. 그때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민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넌 뭐 읽니 요즘? 저요? 아무것도요. 책 읽을 여유가 없어요.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태호가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민주는 주방 선반에서 오래된 문고판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읽고 싶으면 읽어. 안 읽어도 돼. 태호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은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은 아이처럼. 민주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언젠가 자신을 다치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이미 존경을 넘어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6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이제 거의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남아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리는 나았지만 배달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복귀하래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떡을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가야지. 가기 싫어요. 왜?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무거운 무언가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살려고? 선생님, 응? 저. 선생님 옆에만 있으면 안 될까요? 민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놓고 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선생님 곁에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무너질 것 같고요. 태호야.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아직 젊어. 내 인생 살아야지. 선생님도 인생 사세요. 이렇게 혼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비 오는데. 선생님 제 우산 쓰세요. 너는? 저는 뛰어갈게요.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응? 저 오늘 그냥 가기 싫어요.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만 보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호야, 안 돼. 왜요? 우린.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선생님도 외로우시잖아요. 민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넌 내 제자야. 18년 전 일이에요. 이젠 아니에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더. 나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태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가게 문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태호는 매일 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후 슈퍼주인 선미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새 그 젊은 남자 맨날 오던데. 조카야? 응, 조카. 잘생겼더라. 언니 닮아서 그런가. 민주는 웃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그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태호가 문을 닫는 걸 도와주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디 갈까요? 멀리. 어디? 부산이요.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그건 도망가는 거야. 도망이면 어때요?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민주는 태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태호야. 네, 우린 틀렸어.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아니에요. 전 선생님을 넌 외로운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34살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인생 낭비하면 안 돼. 낭비가 아니에요. 태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전부예요. 선생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삶이 유지되지 않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너만의 길을. 선생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민주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태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와. 제발. 선생님, 가.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돈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전 갈 곳이 없어요. 있어. 너한테는 있어.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꺼두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쉰둘의 여자가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사랑? 위로? 아니면 외로움을 덜어낼 누군가?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주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옆 다육이 화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기대며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혼자서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움직임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 다육이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시들지 않도록. 어느 날 저녁 옆집 슈퍼주인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새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 조카? 요새 안 보이네. 싸웠어?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 갔어. 부산으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 아, 그래. 아쉽겠다. 언니한테 잘해주던데. 선미가 돌아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저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선생님은요? 나도. 또 침묵. 두 사람 모두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응. 저 부산으로 내려가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산? 네. 친구가 거기서 카페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선생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 왜요? 우린 이미 끝났잖아.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선생님은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태호야. 민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미 정리했어. 다시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너도 나도.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가서 잘 살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선생님은요? 나는 여기서 살아갈 거야. 내 자리에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진심으로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태호야.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삶이 유지되지 않아. 우린 서로에게 의지하려 했던 거야.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야. 네, 너는 내 길을 가. 나도 내 길을 갈게. 선생님 행복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녀는 가게를 새로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새로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고 혼자 작업했습니다. 선미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새로 시작하려고. 혼자서? 응. 도와줄까? 민주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칠판이 걸렸습니다. 그 위에 민주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무료 공부방 운영합니다. 국어 글쓰기 가르쳐 드립니다.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동네 중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정말 공짜예요? 응. 앉아. 저 국어 진짜 못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민주는 아이에게 교과서를 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교과서였습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시 아니? 네. 이해가 안 돼요. 민주는 천천히 시를 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우세요? 아니야. 먼지 들어간 것 같아. 민주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시는 말이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민주는 아이를 가르치며 자신도 배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다시 일어서는 법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부방에는 이제 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민주는 떡볶이를 끓이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선생님 덕분에 국어 점수 올랐어요. 잘했어. 민주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태호입니다. 부산 잘 적응하고 있어요. 카페 일 재밌어요. 손님들한테 커피 만들어주는 게 보람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잘 지내시죠? 언젠가 제가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 살아라. 선생님도 잘 지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대 옆 다육이는 작은 새순을 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분식집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맛집이 아니라 공부방 있는 가게로. 저녁 6시가 되면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민주는 떡볶이를 끓이고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이 지문은 말이야. 민주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해됐어요. 그래, 잘했어.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쓴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의 꿈, 감사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시. 민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모의고사 국어 1등급 나왔어요. 정말?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아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민주는 그날 밤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민주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태호도 멈춰섰습니다. 선생님, 태호야. 반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부산에서 온 거니? 네, 잠깐 서울 일 보러 왔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앉아. 태호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커피도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떡볶이와 커피를 내왔습니다. 태호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부산은 어때? 좋아요. 카페 일도 재밌고 친구들도 좋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선생님 생각도 많이 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민주의 가슴이 살짝 아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좋은 사람이야? 네, 착하고 밝아요. 저보다 2살 어린데 많이 의지가 돼요. 그래. 다행이다. 태호가 민주를 봤습니다. 선생님은요?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
떡볶이 팔고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방 한다고 들었어요. 역시 선생님다우세요. 민주는 벽에 붙은 아이들 글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 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처음엔 힘들었어. 너 보내고 나서.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는 거였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한 말 기억하세요? 뭐?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감사해요.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의지였다는 거.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 이제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길을 가시는 것 같고.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인사하고 싶었어요. 민주도 일어났습니다. 태호야. 네. 고마워. 내가 나한테 와줘서.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 태호는 잠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너도.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공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떡볶이 먹고 싶어요. 민주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오늘은 뭐 배울까? 아이들과 함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별 해는 밤 읽어볼까? 민주는 천천히 시를 읽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쉰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산대 옆 다육이는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분식집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혼자였지만 충만한 사람. 강민주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